안녕하세요. 광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는지, 이렇게, 어, 클릭해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거나, 아니면은 처음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20분 정도, 촬영 시간 기준으로 됐습니다. 월요일 날 저는 주 7일 근무인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주 7일인데, 하루씩 이렇게, 다른 분이 교대로 제 일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시군 그런 시스템이라서 주 6일째 근무를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라 쉬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근무를 마쳤고요. 오전까지는 좀 바쁘게 흘러갔어요.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서 뭐 빈둥빈둥 대다가 뭐 준비도 좀 하고 그러다가 9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업무가 시작이죠. 다른 그런 뭐 회사원분들이나 그 시간에 맞춰서 뭐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받고, 그 다음에 뭐 인쇄할 거, 사업자 등록증으로 인해서 챙겨야 될 것들, 뭐 계산서나 이런 것도 좀 발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딱 실수로 안경을 밟았는데, 원래 안경을 바꿀 생각이었는데 좀 더 그게 앞당겨졌네요. 바로 안경이 휘어가지고 안경 지금 새로 하나 맞추고 이발하려고 그랬는데, 미용실은 지금 사람이 많아서 건너뛰고 병원 예약하고 왔습니다. 오후 2시에. 원래 오전에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접수가 마감됐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오후 2시에 예약해 놓고, 또 지금 이제 그 하시는 세무사분한테 이제 뭐 드려야 될 그 서류들을 소장님한테 이제 드리러도 가야 되고, 오늘 월요일이긴 쉬는 날이긴 쉬는 날인데 엄청 바쁘게 이렇게 오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찍는 거는 한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커뮤니티에 게시글은 올렸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3월 달부터 좀 5월 달까지는 쉬다가,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말 6월 달쯤에 이제 쿠팡에 이제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가서 딱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전에 이제 그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나, 이제 면접 봤었다 그래나, 이런 소장님과 이제 얘기 좀 오고 갔던 게 급하게 자리가 나가지고 7월 달쯤에 이제 동승 한번 해보고, 이제 차 준비하고 뭐 서류 준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7월 말 8월 초부터 어 택배 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쿠팡을 그만두고 택배 기사를 하고 있고, 대리점, 회사는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고, 제가 원래 일용직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다가 터미널에서 일용직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주 7일이죠. 그 일용직은 뭐 그런 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근무 시간도 좀 짧고, 그래서 주 7일 근무하다가 이제 어 택배 기사님의 추천으로 한번 면접 봤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소장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해보겠다 이제 하다가 8월 달부터 7월 한 10일 정도는 이제 뭐 동승하면서 해봤고, 8월 달부터 이제 8월 달, 9월 달, 이제 10월 달, 이제 거의 3달 좀 다 돼가는데, 뭐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택배 하시는 분들, 제가 거의 초보자기 때문에 거의 산 증인이잖아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힘들기도 한 부분도 있고. 근데 스트레스를 왜 받냐? 첫째로 일단은 어 혼자 하는 업무기 때문에, 혼자 하는 업무,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은 저는 물론 실질적으로 친누나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 하다 보면은 길도 낯설고, 그 다음에 물건 적재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위치도 잘 모르겠고, 전화 오면은 막 전화도 받아야 되고, 물건 찾아서 헤매야 되고, 뭐 반품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일단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아주 초보기 때문에 느꼈던 게 오배송 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1톤 탑자에 물건이 가득 실려 있는데, 아 이걸 언제 다 처리하지, 언제 다 하고 나는 언제 집에 가지, 뭐 집에는 갈 수 있을까, 아 이거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다 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추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일단은 첫 집에서 꼼꼼하게 해야 된다. 상차를 좀 적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제가 만약 일을 잘한다 생각하고 조언을 드리자면은,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적재를 좀 잘해야 된다. 상차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위치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길을. 그래야지 만약에 A, B, C가 있으면은 제일 안쪽이 A면은 A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C, B도 챙겨가서 C 내리고 B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제 툭툭툭 쳐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길을 빨리 알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조금, 저도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유를 가지면은 내가 이게 시간 잡아먹는 게, 갔던 집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게 시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매직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뭐 매직이나 뭐 필기도구, 필기구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큼지막하게 글씨 써가지고, 아 이거 내가 이제 챙겨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어플 보면서 전해줘야 될 집, 혹은 뭐 놓치는 부분 있나 이런 것들 체크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저의 경험담이기도 한데, 시간이 많이 빨라져요. 시간이 정말 많이 빨라지고, 그건 저도 느끼고 있고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도 느끼는 건데, 뭐 물건 실으러 가는 시간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갔던 집 또 가고, 갔던 그 지역 또 가고, 그러지만 않으면은 끝나는 시간은 일찍 끝나더라고요. 또 보면은 이게 가장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길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 나머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뭐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도 좀 좋죠, 하면은. 근데 CJ 대한통운은 의무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찍긴 찍거든요. 찍고 뭐 집원 같은 데들, 특히 뭐 이렇게 전화번호나 주소가 좀 안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 분들 대화나 통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놓으면은 더 깔끔하지 않나. 아니면 뭐 신선식품이라든가, 아니면 한 번에 한 3-4개씩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출발, 배송 완료 문자 잘 드리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도 오배송 꽤 많이 하고 돈도 좀 많이 물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많지는 아닌 게 아니라 없고,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보라서 당황하고 막 그래요. 막 괜히 전화 오면은 불안하고, 못 받았다 그러면 불안하고. 왜냐면 물건이 없는데, 그러면 진짜 이분이 뭐 가져갔는데 뭐 못 가져받았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가족이 갖고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뭐 주문한 물품이랑 다른 물품을 업체가 보냈거나, 아니면은 문 뒤에 있는데 못 받거나, 이런 부분들 저도 꽤 많이 경험해봤고. 그리고 뭐 반품 신청했는데 다른 물품 내놓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적응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긴장되는 부분이 있고, 네,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길을 좀 빨리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적재 방법 빨리 파악하시고, 적재하는 방법. 왜냐면은 물건이 똑같은 물건만 들어오면 좋은데, 어, 다양한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뭐, 박스 크기도 다 다르고, 똑같은 박스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똑같은 방향, 뭐, 진짜 큰 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같은 방향대로 같은 지역대로 이렇게 모아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차가 오르막길 올라가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또 자기만의 방식을 또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절대 빨리 끝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사고도 나고 그랬거든요. 뭐 골목길 나오다가 후진한 차 또 박아가지고 지금 보험료 할증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좀 있기도 한데, 차도 긁기도 많이 긁고, 저 스크래치도 지금 나 있거든요. 처음에 첫날 첫 달 5배송 났다고 문자 온 거예요, 고객분이. 근데 그거 신경 쓰다가 그 아파트 연석 있잖아요, 그거를 못 보고 너무 짧게 도는 거예요, 연석을. 그것도 심지어 제가 가는 코스대로 돌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괜히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거의 한 이튿날 바로 사고 나서 벽면 탑차 옆면 긁어먹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절대 빨리 한다고 생각되면은 큰일 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가장 후회되는 게, 아, 천천히 할 걸 뭘 이렇게 긴박하게 할 걸,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처음에 택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려보면, 일단 길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 길을 빨리 파악하면은 뭐 물건도 금방금방 빠지거든요. 왜냐면은 무거운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것도 있으면은 가져다 그냥 들고, 탑차에서 카트 꺼내는 시간, 카트 접는 시간, 뭐 이런 것도 은근히 무겁고 귀찮거든요. 그게 시간은 별로 안 걸리더라도 이게 무겁기 때문에, 그것 접고 올리고 카트 닫고 탑차 문 닫고 막 그러는 시간이, 차라리 그냥 잠깐 고생해서 들고 가자, 가벼운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길을 빨리 파악하셔라. 길을 빨리 파악하시면은 괜찮고, 저도 막 처음에 막 이런저런 시도 많이 해봤거든요. 사수분이 가는 길대로 그대로 가보기도 하고, 저 혼자 길을 한번 해봤는데, 아,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도 알겠고, 아예 동을 아예 바꿔서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동, B동 이렇게 같은 군포시더라도 뭐 A동, B동 이런 게 아니라 순서도 바꿔보고 갔는데, 아, 집어는 날 밤이 어두워지구나, 밤이 짧아서, 밤이 길어서 이제 날이 금방 지는구나, 해가 금방 지는구나, 혹은 아, 주차할 데가 없구나, 주차 자리가 마땅치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 집원하는 데는 일찍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저도 알게 되었고,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를 먼저 가는구나 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되었고, 직접 본인이 해보면은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할 때 아, 못하겠는 거예요, 막. 아,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다가 실제로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못할 것 같다, 아,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소장님이, 그때가 추석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좀만 더 버텨봐라, 할 때까지 좀 해보고, 그리고 그 동료 기사님들, 형들이 뭐 1년만 해봐라, 좀만 더 해봐라, 이제 좀 힘들 거다, 3개월만 버텨라, 6개월만 버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택배가 당장 사람이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대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저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감사한 부분도 좀 있어요. 뭐 이게 붙잡아주길 바래서가 아니라, 저도 좀 적응이란 걸 하다 보니까 끝나는 시간도 빨라지고, 뭐 전화 오는 것도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일하는 방식도 좀 눈에 띄고, 그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월요일인데도 영상을 찍는 것도 좀 있고, 사실은 좀 찍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유튜브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뭐, 언젠가는 좀 더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내가 택배기사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해도 영상은 아니더라도 뭐 실질적으로 택배하는 영상은 아니더라도 뭐 고충이라든지 하는 방법 뭐 일머리 이런 거를 한번 좀 소개시켜주고 진입 방법 뭐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오늘은 제 꿀 라디오처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제 근무하는 탑차고요. 본거 3 가격대는 이제 제가 차종은 잘 모르는데 경유 가스차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한 2,800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2,800.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취득세까지 하면은 거의 2,900에서 3,0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보험료 나가죠. 자동차 보험료가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 저처럼 운전 경력이 없으면은 보험료도 꽤 비싸요. 1년마다 내는데 뭐 이제 점점 깎여 나가는 거죠. 사고나 뭐 이런 게 없으면 할증이 안 붙으면은 깎아져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험료. 근데 뭐 그다음에 뭐 이제 화물 기름값, 가스 뭐 기름값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걱정 안 하는 게, 뭐 유가 보조금 신청하면 나온다는데 저는 오늘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가지고 아직 신청은 안 됐거든요. 반려 처리됐는데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은 유가 보조금 나오면은 뭐 비슷하지 않을까. 보조금 나오면은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몇백 리터 나오면 그걸로 저도 일주일에 한 4, 5만 원 넣거든요.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20만 원. 일주일에 뭐 5만 원 잡고 한 달이면 20인데 이 정도에서 좀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어차피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교통비 같은 부분이니까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있고요. 그걸 생각하면은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비들 좀 있어야 되죠. 장비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카트, 카트 최소 2개는 있어야 되고요. 혼자 일할 거면 2개, 뭐 2명 이상 일하면은 3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커터기, 뭐 칼, 이런 거 커터 칼들, 테이프. 왜냐면은 박스가 찢어지거나 이러면은 최소한 좀 고객한테 주기도 그렇지만은 내가 잡기가 불편해요. 요즘에 음료수 박스가 박스로 오는데 그거 좀 포장을 이상하게 돼가지고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면은 박스가 터지고 찢어지고 이런 게 있어서, 막 음료수는 무겁잖아요. 또 막 던지고 그러다 보면은 박스가 밑면이 찢어져 있어서 제 배송 가기 전에 찢어져 있고, 막 반품해드린 적도 반품 나온 적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커터기, 뭐 커터 칼도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매직도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차에서 뭐 음료수나 생수 담을 그런 아이스박스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박스, 뭐 보관 박스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집게, 뭐냐면 송장 같은 거 찝을 일도 있고 뭐 메모할 일도 많기 때문에 이면지 모아놓을 집게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빗자루. 왜 이런 게 필요하면, 빗자루는 있으면 좋은 게 탑차가 지저분해져요. 일하다 보면 뭐 아이스박스 가루, 그 다음에 박스 가루, 테이프, 그 다음에 뭐 이제 짐이 만약에 농산물이면은 뭐 껍질들, 모래 뭐 이런 것도 많거든요. 이거 양파 껍질, 모래 이런 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쓸거든요. 최소한. 그리고 막 바로바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버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비 필요하죠. 비 올 때 우비 필요하고, 그 다음 모자. 애매하게 올 때가 있어요. 비가. 우비도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럼 모자 쓰고 하는 거죠 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용 목적이라면 뭐 선크림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볼펜.
이런 거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가지고, 그리고 저는 한 번씩 이제 기사님들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이 형님은 뭐 어떻게 하는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맞아, 그리고 박스가 필요해요. 박스. 그 저희 용어로는 파우치라 그러거든요. 흔히 말하는 잔발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그 봉투는 적재가 잘 안 돼요. 박스가 아니라서 잘 안 쌓이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들어가는 데는 그런 게 좀 필요해서 그것만 좀 담아 놓는 거, 섞이지 않게끔. 그래서 그 행랑 박스라 그러죠. 행랑 박스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게 좀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좀 필요 물품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 한 명 없었고, 그냥 경험담이죠. 뭐 경험담. 테이프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있잖아요. 테이프, 뭐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거 말고, 그 청 테이프 이런 거 말고, 그 있잖아요. 저도 그거 한 박스 사놨는데, 누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적인 것들, 뭐 일할 때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다 저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3개월만 버텨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많이 하신 얘기가 1년 버텨라. 3개월 버텼으면 뭐해? 6개월 버티고, 그 다음에 1년 버텨라, 이런 얘기 엄청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3개월 다 돼가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그만둔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했고, 그만두고 싶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조금 적응했어요. 진짜 조금. 이제 길은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헷갈리는 게, 이제 호수가 헷갈리는 거죠. 1, 2라인, 아파트로 치면 1, 2라인이 있고 3, 4라인이 있고 5, 6라인이 있고 7, 8라인이 있고 8, 9라인이 있는데, 그 집에 그 아파트에 1, 2라인까지밖에 없으면, 근데 갑자기 막 103호가 있다. 근데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3호 라인이 있네? 여기 주소 오류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신경 좀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주소만 좀 정확히 알고, 그러면은 주소만 좀 정확히 알면은 그나마 좀 일하기 좀 편해지고, 많이 편해지고. 저는 같이 일하는 친누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하는 거죠. 왜냐면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2명이서 일하면 하나라도 더 빠지니까요. 근데 또 가족이랑 일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일단은 친누나랑 하면서 저도 빨리 지도를 파악하고 주소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저도 좀 안 되는 게, 질문 같은 걸 잘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내가 해결해야 되고, 어디까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은 좀 있는데,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3개월만 버텨라, 6개월만 버텨라, 1년만 버텨라.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잘 버티고 있는데, 저도 일단은 계속 버티는 거죠. 12월 달까지 버티면은 또 1년 버텨지고. 근데 택배 하다 보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장점이죠 단점이,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제가 대한통운 제가 2회전을 도는데, 2회전을 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터미널에 2번 들어가요, 하루에. 최소 물건 실으러. 1회전 때 보통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싣고 나와요. 화요일 빼고, 화요일 물량이 많아서 좀 더 싣고 나오는데, 1회전 때 100개에서 150개 정도 싣고 배송을 가요. 그러면은 이제 2회전 때 나머지 절반, 이제 도착한 거 나머지 절반 싣고 가는 거죠. 그럼 한 120개 정도 또 싣고, 120개에서 150개 정도 싣고.
그러면은 빨리 끝나면은 한 4시나 5시쯤 끝나요. 근데 편의점 집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5시부터 편의점이 집화하거든요 또. 음, 그러다 보니까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날은 일찍 끝나는 날도 있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8시 9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돈을 들어오는 액수가 많다. 월급 들어온 왜냐면 물건이 많이 배달 나가니까. 근데 뭐 나갈 것도 좀 많죠. 일단 제일 큰 게 차값이 많이 나가죠. 차값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또 친구한테도 일정 금액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은 같이 일하는 부분이니까 저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좀 저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됐고 일도 좀 적응이 된 것 같고 살짝 뭐 이런 행정적인 업무만 좀 잘 처리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벌써 12시 40분이 됐네요. 딱 12시 40분 정도 됐네요. 딱. 아까 15분에 시작됐었거든요. 20분이 아니라. 그래서 느낀 점은 뭐냐? 지금 이게 기회가 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시작점, 뭐 기회가 시작점 이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자. 건강 관리 잘해서 이건 아프면 끝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월요일마다 이렇게 병원 가는 이유가 최대한 건강하게 하려고 건강해서 좀 오랫동안 일을 하려고 그래야지 돈도 좀 모으고 일도 좀 편하게 하고 뭐든지 적응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 거니까 같은 몸 쓰는 것더라도 또 적응 기간이 또 하면은 다 달라지니까요. 저는 참고로 제가 쿠팡을 다녔다 그랬잖아요. 쿠팡을 다녔었는데 한 달 정도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야간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했을 때 거의 살이 좀 많이 빠졌죠.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좀 됐나?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달 정도 됐겠네요. 2달 정도 돼서 뭐 한 달 정도 됐겠군요. 거의 14kg에서 15kg가 빠졌어요. 그때 당시 건강검진 몸무게랑 제가 집에서 사람들이 살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 계신 터미널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진짜 둔감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래서 살 많이 빠졌나 보네 이러면서 재봤더니만은 14kg에서 15kg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그때 쟀던 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그래서 택배하면 몸이 이제 적응하면서 살 빠지는구나 이게. 그래도 다시 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절대 좀 둔감해서 진짜 몰랐거든요. 제가 살 빠진지도 몰랐고 뭐 똑같은 거 같은데 근데 확실히 옷을 입어보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옷을 입어보면 알겠더라고요. 입어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적응하면은 뭐 살찐다는 사람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점심도 안 먹어지더라고요. 막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막 조급해 죽겠는데. 그리고 뭐 어디 식당에서 점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이거 눈치도 보이고, 그래야 돼가지고. 큰 차는 아니지만, 비록. 그래가지고, 그냥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 아니, 김밥, 삼각김밥, 뭐, 샌드위치 이런 거 사서 차에서 먹고.
그런 것도 좀 하고 땀을 엄청 많이 흘리죠. 뭐 화장실에 한 번 안 가요. 물을 그렇게 많이 쌓아서 먹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음료도 엄청 많이 먹고, 왜냐면은 막 목 타들어가는 느낌 들고 막 그러거든요. 막 엘베 없는 계단 막 5층 6층까지 가고, 막 생수 한 6팩씩 가고, 생수 6팩씩 가고, 막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요즘에 무거운 게 뭐냐면은 고양이 그 모래인가? 고양이 사료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거 엄청 무겁거든요. 그거 밀도도 큰 데다가 무겁고, 고양이 사료 고양이 모래도 무겁고, 쌀은 뭐 그나마 좀, 그 다음 뭐 아이스박스, 그 다음에 좀 요즘에 포장 상태가 조금 메롱한 게 그 뭐냐, 알리나 테무에서 하는 그 민트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뭐좀 테이프질도 안 해주고, 걔들은 참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막 주소 오류 단 것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아마도 확실히 이제 적응하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예전에는 엄마도 살짝 도와줬어요. 누나의 엄마까지 도와줬죠. 그 1시간 정도? 한 1시간 좀 안 되게 도와주죠. 아파트만 이제 잠깐 갔다가 오셔서.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어머니도 안 도와주셔도 되고, 오히려 더 빨리 끝나죠 이제. 왜냐면은 어머니도 오고 친누나도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그 기술적이나 힘 차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템포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2번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엘베가 없는데 계단으로만 가야 되는데, 뭐 한약 뭐 이런 그 무거운 아이스박스나 부피 큰 것들 나오면은 카트로 어쨌든 끌어다가 놓으면은 제가 이제 가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죠. 왜냐면은 저도 남자들이랑 일하다 보면은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아 그래서 가져다 놔주는 것만 어디냐, 거기다 앞에다 놔두고 카톡방에다가 이제 적어 놓는 거죠. 뭐 101동에 101호 물건 앞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가져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이제 좀 시간 줄여나가고 그런 거죠. 같이 일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공유하고,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부터 또 당장 또 하루가 또 빠르게 흘러가죠. 하루가 또 빠르게 흘러가는데, 내일도 아마 화요일이 제일 바쁘거든요. 저희는 아마 최소 380개에서 많이 나오면은 400개 후반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전날에 사무실에서 올려줘요. 대략적으로 몇 개가 나오는지.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스캔에 찍히는 게 있고 스캔에 안 찍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캔에 안 찍힌 거가 이제 안 찍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마대에 담겨져 오는 것들은 스캔이 안 찍혀요. 그러면은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거보다 빠지는 일은 없어요. 최소 무조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전날 사무실에서 내일은 26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많게는 거의 100개 가까이도 나온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뭐 한 240개 나올 거라 그랬는데, 뭐 300개 초반, 뭐 280개 이런 식으로 그 행랑 잔발이라 그러던 그런 것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이제 또 너무 적게 나오면 또 섭섭하죠. 이제 왜냐면은 그게 하나하나가 다 돈이니까, 뭐 배송료고 돈이고 저의 월급이기 때문에 뭐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어떤 형들도 보면 힘내라, 3개월만 버텨라, 6개월만 버텨라, 1년 버텨라, 그 다음에 너 하는 만큼 다 돈이다, 그러니까 이 악물고 버텨라, 뭐 끝까지 해봐라, 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죠. 사실상 실질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래 어떻게든 버텨보자, 뭐 그런, 저는 심지어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더 의지하면서 힘 좀 내보자라는 마인드가 좀 있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니까 뭐 이게 제가 5년을 3년을 했던 5년을 했던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또 열심히 즐기면서 뭐 노래도 들어가면서 멜론 노래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찍어가면서 그 다음에 뭐 의견도 공유해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월급도 받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 사람 상대한다 생각하고 장사한다는 마인드로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은 누군가는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지만 또 저는 또 운 좋게 또 일을 하다가 들어온 케이스니까 뭐 물론 저도 대기 기간 뭐 어쨌든 일하는 기간이 있었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하죠. 앞으로도 또 열심히 또 힘겹게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또 이제 또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이 돈으로 더 좋은 장비를 사고 더 좋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좀만 더 자리 잡으면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더 열심히 해봐야죠 뭐.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또 이번 여름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은 너무 더웠고 두 번째가 비가 좀 너무 강수량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강수량이. 그래서 조금 막 힘들었고 막 그랬는데 비 오면은 박스 줬고 옷문 줬고 저는 솔직히 비는 뭐 맞아도 되는데 박스가 젖으면 상품이 훼손되니까 뭐 이런 책임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피처라 그러죠. 지붕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옮겨놓고서는 또 거기서 이제 분류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마도 조금 더 그렇게 방식을 알았으니까 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비 오네 여기로 도망가야겠다. 여기서 정리 까대기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피도 커지잖아요. 여름에는 반팔 티였는데 겨울에는 패딩이고 또 고가 이제 또 분실도 조심해야 되는데 5배송 하면은 한 두 번 하나 두 번 정도 못 찾아드렸는데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억울한 게 물론 사진은 안 찍었죠. 사진 안 찍었지만은 한 두 건 다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2주 정도 지났는데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뭐 좀 찾기가 어렵죠 뭐. 근데 기억은 나는데 두 건 중에 한 건은 기억이 나는데 한 건은 뭐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뭐 물어드려야 하는 게 제일 그거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면 뭐 사실은 저는 이 물건을 찾아드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찾아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도 많이 지날 뿐더러 그걸 찾는 시간도 좀 찾는 거는 금방 찾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찾는데 또 이 보장이 없으면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물어드리고 뭐 그랬는데 3건 정도 되거든요. 맨 처음 날 근데 이건 한 건은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물건이 어떤 왔는지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래서 한 2번 갔어요. 그 전날 그 당일날 연락 온 당일날 그 다음날도 가고 그랬는데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 나올 사람이 없고 막 거기에 그래서 그냥 물어드리자. 그리고 그냥 말자. 잘 똑바로 하자. 그 집은 기억이 나는데 그냥 금액도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제일 좋은 거는 뭐 그거죠. 뭐 정확하게 한다면은 정확하게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이 일은
찝찝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구나. 지금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가고 또 저녁에 또 아침부터 또 너무 자면은 또 잠을 못 자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오늘 좀 한 5시 6시까지 좀 바쁘게 살고 이제 저는 뭐 할 거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경 찾으러 가야 되고 병원 예약한 거 진료 받으러 가야 되고 머리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원래는 오늘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 연락이 없네요. 이거 제가 가봐야 되는 건지 최대한 빠르게 해달라 그래서 진짜 급하게 처리했는데 주말에 막 시간 쪼개가면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전화 드려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오늘 일단 오후는 그렇게 보낼 것 같고 저녁은 이제 또 좀 쉬었다가 이제 많이 움직였으니까 사실 많이 움직인 건 아니죠. 차 타고 다녔으니까 차 끌고 다녔는데 허리 허리 아파라. 그래도 이렇게 오늘은 뭐 두서없이 제 경험담 뭐 일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모든 일은 템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템빨.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자본으로 찍어 누르는 거. 뭐 돈이 넉넉하면은 초기 자본금이라 그러죠. 초기 자본금만 있으면 좀 더 여유롭잖아요. 왜냐면 좋은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2월 달까지는 저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초기 자본금을 좀 모아 놓는다. 저도 분명히 저도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을 좀 모아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내년 되면은 또 여유롭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차 값도 끝나고 이제 좀 나갈 돈도 나가고 그러면은 그래서 좀 돈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뭐 모아놓은 돈은 없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많으면 좋잖아요. 돈은 적은 거보단 많은 게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자. 연말까지 버티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실력을 키우자. 그러면은 돈은 저절로 따라올 거다. 어떻게든 버티는 것만 좀 버텨보자. 만약에 제가 누나가 없었으면은 아마 못 버티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 할 때는 150개도 힘든데 400개 넘게를 어떻게 혼자 그런 거가 있어서 조금 누나에게 감사하고 또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 그게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죠. 당연히 그것도 개인의 능력이니까. 근데 안 되면 도움 받고 어떻게든 버텨라. 그러면 된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뭐 은혜 갚으면 되지 않을까. 뭐 돈을 좀 나눠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실력적인 면에서나 이제 능력적인 면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저는 뭐 같이 이렇게 뭐 소통한다 생각하고 대화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저만의 또 그런 힐링 어떻게든 이런 시간을 좀 가지고 또 자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뭐
좀 급하게 하게 됐어요. 오늘도 뭐, 오늘 쉬는 날이니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 카메라라도 켜고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해보자. 그게 딱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지만은, 좀 더 이제 좀 체계가 잡히면은, 주제도 이제 그전처럼 주제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도 원래 제가 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무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또 무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해왔던 거지만 해왔던 거지만 오늘은 조금 이제 촬영 준비도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냥 키는 것에 목적을 두자. 뭐 소통하는 거에 목적을 두자. 하고 싶은 말을 일단 하자.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걸 얘기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고요. 뭐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또 하게 된 것도 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단은 좋은 시간이었고,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진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이러고 시간이 갈 것 같고, 이대로 이번 연도가 갈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뭐 사고가 나거나 진짜 크게 아프지 않은 이상은 이대로 갈 것 같고, 또, 좀 희망을 좀 보자면은, 일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쉽게 말하면 경험이죠. 노하우를 저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 또 자리가 잡히니까 이러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번 또 겨울이 나면서 또 여름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겨울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변수가 있으면 뭐 차량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응대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또 해야 되는 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켜봐 주시는 분들 많다. 이런 분들이 조금 그, 변수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그분들이 제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너가 알아서 해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게 긍정적인 요소로는 응원해주고 뭐 격려, 뭐 칭찬, 그 다음에 조언, 뭐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뭐 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뭐 음료수나 뭐 커피 이럴 정도지만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적응을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보답의 방법이다. 뭐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할만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웃는 얼굴 보여드리고 막 이런 게 또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지 않을까 싶고 제가 잘하면 되죠. 저희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나만 잘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모든 일도 그렇고 모든 뭐 그런 내부적인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좀 잘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항상 저한테 스스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침착해라. 큰일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당황도 많이 하고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그냥 별거 아니다 이런 일 그냥 흘려보내자 뭐. 그런 처음에 형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너 할 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거 다 기다렸다가 마음 담아두고 민원 받아주면은 너 할 일을 못한다. 너 할 일은 너 할 일대로 하고 나서 이제 뒷 수습을 해야 되지. 해결되지도 않는 일 자꾸 잡아두거나 아니면은 해결이 돼도 시간이 좀 필요한 일들을 먼저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일이 처리가 하나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거 빨리 처리하고 나서 집중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당황하지 않게 좀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분들이 그러시겠죠. 뭐 같이 이제 견디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뭐 극복하고 안 되면은 다시 쉬었다가 다시 도전하기도 하고 뭐 그러한 수없이 많은 방법을 어떻게든지 써야죠. 또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방법은 포기한다라는 방법 말고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돼도 해내는 거, 성과가 잘 안 나오더라도 이뤄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여기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집 앞에 있는 도로변인데, 어, 잠시 주차를 했고, 이게 원래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노란색 선이잖아요. 이게 지금 두 줄은 절대 불가, 뭐 한 줄은 잠시 정차, 뭐 이런 의미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차들을 다 대더라고요. 또 그거 아파트 앞이라 그런지 일반 차들, 일반 승용차들도 많이 되고, 왜냐면 주차 자리가 없으니까 또 아파트 내 저녁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저도 아니 영업용 차들도 좀 많이 되고, 지금은 조금 차가 있는데, 차가 많진 않은데 있긴 해도 뭐 현수막도 걸려 있는 게 없고, 막 여기는 좀 허용을 해주나 봐요. 뭐 선은 중앙선 실선인데 노란색. 일단 그래서 좀 여기다 지금 대고 좀 있고, 아무래도 차를 좀 놓고 버스를 타고 이제 찾을 데가 없으니까 차를 그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또 오늘 오후 일정도 좀 보고, 또 이제 이번 한 주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말하는 법도 까먹었을 정도로, 뭐 어떻게 방송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좀 미흡했지만, 그래도 함께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점점 더 좋은 소식과 점점 더 나은 촬영 방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